네, 요새 이 불닭볶음면 웬만한 먹방보다 우리 한국경제TV에서 더 많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불닭볶음면이 이 월드 클래스의 면모를 뽐내고 있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이 삼양식품의 지난달 라면 수출액 1년 새 43%나 급증했습니다. 주가도 말 그대로 불기둥을 쏘아올리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불닭볶음면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비결, 뭐니 해도 조금은 차별화된 소스일 겁니다. 네, 불닭 유니버스가 이렇게 확장이 되면서 이 소스를 만드는 핵심 기업인 S&D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불닭에서 불과 닭을 품은 이 기업, 어떤 기업인지 정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불닭에서 불과 닭을 품었으면 거의 다 품은 건데 이 S&D가 소스를 공급했다 이런 거죠. 여기 이제 소스 공급하는 회사 같은데 소스 공급하는 게 불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닭도 공급하는 거예요? 네,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소스에 들어가는 원료들을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네. 액상이나 이 분말 같은 거를 공급하는 회사인데 현재 매출 가운데 실제로 삼양식품에 향하는 매출이 한 70에서 80%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좀 같은 배를 탔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네. 이 KB증권에서는 아무래도 이게 조금 리스크가 될 수는 있겠다. 오늘 리포트를 통해서 이렇게 내기도 했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이 S&D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농심, 풀무원 이런 국내 150개 기업 정도의 납품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우리 식품들이 되게 잘 나가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보시는 것처럼 실적도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매출 보시면 거의 연간 기준으로 20%씩 올랐고 이번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한 31%가량 는 모습 지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불닭볶음면 비롯해서 워낙 잘 팔리다 보니까 캐파, 그러니까 생산 능력이 좀 부족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구심도 들 수 있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한 90% 정도 차 있다고 하고요. 또 취재 결과 올 하반기 중으로 현재 공장이 지금 오송에 있는데 이것도 올 하반기에 조금 증설할 계획이다. 그리고 기간은 한 1년 정도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지금 삼양식품만큼이나 불이 나고 있는 주가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이사님 이 삼양식품이 지금 꽤 올라 있잖아요. 네. 이 시점에서 이 S&D 쪽을 좀 노려보는 전략은 어떻게 보세요? 네, 보통 이제 그 전략이 삼양식품이 처음 올랐을 때 몇 번 이제 시장에서 시도를 했었던 전략이고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한 번 크게 올랐다가 또 밀렸다가 한 번 크게 올랐다가 밀렸다가 그것을 좀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근데 종목이 어떤 호가가 좀 상당히 얇아요. 네. 얇기 때문에 약간의 거래량만 가지고서도 오늘처럼 이렇게 사상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만 놓고 본다라면은 좀 쉽게 말해서 변동성이 쉽게 커질 수 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 조금 어려운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어려운 종목인데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 종목이긴 하네요. 변동성이 굉장히 큰 종목이군요. 이왕이면 좀 삼양식품 쪽이 좀 더 안정적이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고. 근데 덴마크에서 이 불닭볶음면 리콜 시켰다 이런 얘기가 네. 있더라고요. 네. 어린이들한테 너무 매운맛이 유해하다. 네. 이 매운 거 별로 못 드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유럽에. 이거 확대되는 거 이런 거 걱정 안 해도 되나요, 이런 거는? 뭐 그게 문제가 될 거였으면 진작에 되었겠죠. 네. 예, 그래서 워낙에 인기가 많다 보니까 중간중간 나오는 이런 노이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그냥 인기의 방증이다. 네. 오늘 시장 흐름을 보면 이렇게 음식료, 화장품 이렇게 잘 팔리는 쪽이 좀 주로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연준이 또 금리를 지금 한 차례만 인하한다 이러면서 고금리 상황이 앞으로 뭐 길어진다 이러면 아무래도 앞으로도 이 성장주 쪽보다는 이렇게 좀 돈 잘 버는 기업 쪽 이런 쪽을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일단 환경을 조금만 짚어보면 아무래도 물가의 상승세가 좀 기대치를 하회하긴 했는데 여전히 3%대를 기록하고 있고 파월 의장도 조금 신중한 모습을 보였죠. 아무래도 물가 상승폭이 조금은 둔화됐지만 단편적인 수치에 지나치게 고무돼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아무래도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인데 현재 시장을 좀 보면 엔비디아나 애플 계속해서 잘 가고 있잖아요. 이걸 필두로 해가지고 AI 모멘텀, 그러니까 반도체 기업들 또 전력 인프라 기업들 꾸준히 잘 가고 있고요. 또 1분기 수출 데이터 한번 살펴보시면 아무래도 화장품주의 이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좋습니다. 화장품 그리고 또 비롯해서 뭐 빙그레, 우양 이런 음식료 업종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계속 해외에서 수출 데이터 잘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좀 실적이 좋은 기업들을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불닭 소스 얘기하다가 기준금리 얘기하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이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오늘 새벽에 FOMC 결과 네. 이후에 지금 어떤 섹터로 좀 마음이 기우시는지도 좀 궁금하고. 네. 일단은 점도표가 의외로 보수적으로 나왔습니다. 네. 연준이 8명이 올해 2번, 7명이 올해 1번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일단은 공식적으로는 한 번 정도를 말씀을 하셨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럼 시장이 컬러가 좀 바뀔 수가 있어요. 어제 저녁 9시 반에 CPI가 발표가 됐을 때는 바이오 신재생 같은 경우에 일찍 올랐거든요. 네. 그러다가 점도표가 나오자마자 바로 밀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어. 자, 이 얘기가 뭘 뜻하냐면요. 결국 이제 시장은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일단은 좀 낮춰서 잡을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한 2주 정도 바이오랑 2차전 섹터들의 흐름이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그랬었죠. 그런데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오늘도 차익 실현 물량이 조금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이고 있고요. 예. 6월 25일이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6월 25일 전후로 해서 시장이 다시금 실적주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시게 되면은 많이 올라간 종목들, 알테오젠 같은 경우 조금 밀리고 있고 바이오가 전반적으로 밀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많이 쉬어갔었던 조선과 방산같이 즉 2분기와 3분기의 실적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로 다시금 수급이 돌아가서는 모습이 또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제는 약간 좀 금리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서 내러티브에 의한 종목들보다는 이제는 실적주에 대해서 다시금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 기자 어떻게 오늘 주제 정리해 볼까요? 네, S&D가 참 기업만 보면은 실적도 좋고 제품도 좋고 좋은데 이게 또 주식으로 보자면 조금 좀 위험한 부분이 조금 우려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S&D 참 괜찮은 앤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참.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